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위 이제 디올백을 전달해 준 친북 목사입니다. 네. 친북 목사인데 진짜 오늘 저 이 출두하는 모습 보면서요, 야 정말 제가 토할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오늘 출두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뭔가 큰 소리 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가능한 거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에 누가 했던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걸 또 똑같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야, 참 대한민국의 영부인에게 저렇게 가서 공작을 벌여놓은 놈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답답한데 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얘 보니까 이 우리가 최재형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그 국적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네요. 근데 1995년에 북한과의 어떤 통일 운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1998년에 뭐 NK 비전 2020이라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친북 활동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친북 활동을 했는데 뭐 저서도 굉장히 많이 냈네요. 북녘의 교회를 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아니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 300만 명 그 아사자가 발생했는데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이게 정신 나간 거죠. 뭐 평양 냉면, 북한 바로 알기 백문백답 이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북한은 정당한 나라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종교를 제한할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 개신교를 욕합니다. 야.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부 남한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가짜 교회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북의 인민들이 미국식 기독교를 철저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딱 내재적 접근법 아니에요. 네. 예?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이 그 종교에 약간 경직된 모습은 미국의 이런 것 때문이고, 남한의 기독교는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지고 타락한 기독교다. 야, 이게요 2018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이 북한을 자주 갔다 왔어요. 네. 이 최 목사가. 그다음에 이 당시에 뭐 그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들 NCCK 최 목사 탄압 중단하라는 뭐 이런 시위도 벌이고 있고요. 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왔다가 했고, 이 NCCK라는 단체는요,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탄원서 제출하기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아까 우리 지호님 설명한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뭐 종교도 있고 뭐도 하고 뭐 가면은 그냥 다 잘 살고 이 미국과 대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법, 친북주의자들 하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가 서울의 소리와 손을 잡고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해서 공작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북한과 저렇게 찍은 사진들, 저런 것들이 다 해서 본인이 양평 출신한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와 안다는 그런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계속 접근을 해서 책도 주고 뭐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몰카를 들고 들어가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자가 이제 결국 이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불법 주거 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청탁금지법도 사실은 받는 사람은 처벌 안 되지만 주는 사람도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주는 사람 처벌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수사가요. 그러니까 뭐 저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나와서 몇 가지 네.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던데 결국 이제 이 지금 최재형이 그 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후에 지금 뭐 주거 침입죄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이제 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할 것인가. 네. 그 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소환 조사를 할지, 뭐 서면 조사로 대체할지, 아니면 뭐 방문 조사를 할지. 크게 형식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대통령이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수사에 개입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뭐 말씀드리진 않겠다 했는데 뭐 수사에 뭐 최대한 뭐 협조하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좀 읽힌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최재형이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 쟁점이 두 가지죠. 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준 사람인 최재형 자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뭐 처벌받을 일은 없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아마도 이제 그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이제 이번 달까지 이 수사 결론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신임 중앙지검장이 아마 바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그 바로 될 겁니다. 아마 네. 예, 되면. 예.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하여간 이달 말까지는 이 사건은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쨌건 이거 서울의 소리 백은종 그 대표 참 그 작자도 보면 맨날 무슨 응징 취재라고 하나요? 네. 사람들한테 몽둥이 들고 가서 그냥 맞아요. 뭐 하는 그런 작자들인데 참 정말 대한민국에 저런 작자들이 정말 정말 참 임명이 돼서 이 그런 작자들이 공작을 벌여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 저런 것들이 좀 빨리 뭔가 이게 좀 이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될 텐데 참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댓글 보면 그 최재형의 국가보안법으로 의유라는 건 불가능하느냐 많은 분들이 네. 그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뭐 디올백 산 그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게 네. 뭐 서울의 소리치기에서 자금 대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종북 활동을 오랫동안 했으면 북한에 갔을 때 공작금 받아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이 결국 우리 이제 수사팀이 그런 것까지 좀 캐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좀 그렇습니다. 네.